그런 거 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부결은 됐는데 여당 내에서 이탈표 4표가 최소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한동훈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내외 많은 분들이 생각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골라서 민주당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 대표가 반드시 부결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부결은 됐는데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최소 4표 이상 나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여당과 용산 대통령실 안팎에서 깜짝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보시죠. 데이터를 좀 보면 지난 4일 재표결한 걸 보세요. 찬성이 194표가 나왔고요. 반대가 104표가 나왔고 기권 1표가 나왔고 무효 1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명수는 108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권하고 무효를 뺀다 하더라도 이탈표가 108 빼기 104 하면 4. 4명은 국민의힘 의원 4명은 반대표가 나와줘야 되는데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 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기권과 무효는 누가 던진 걸까? 라는 궁금증. 그러면 4표 이상 더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안철수 의원, 생각보다 굉장히 위협적인 숫자가 나왔다. 언론은 왜 안철수 의원을 콕 집어 인터뷰했을까요? 안철수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면 그건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사께서 대선 기간 조용한 내조를 약속하셨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한번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에서도 아등바등 뭔가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여사 문제가 나오는 순간 다 묻혀버리죠. 깜짝 놀랐는데 정혁지 변호사님. 네네. 최소 4표라는 거고 기권 무효표는 누가 던졌는지 모를 일이에요. 이게 지금 기명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에는 안철수 의원이 아마 찬성표 던지지 않았을까라는 뭐 생각도 분석도 나오긴 하는데 알 수 없고 어떻게 보십니까? 최소 4표면 상당한데요. 그 이전에 비교해 봤을 때는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탈표가. 저도 뭐 안철수 의원이 제일 의심 가는 의원님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건 뭐 확인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용산 대통령실이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긴장해야죠. 왜냐하면 민주당하고 조국신당에서는 다 그 단일 대우를 형성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의심이 가는 데가 개혁신당이거든요. 네. 개혁신당에서 혹시 반대한 거 아닐까? 만약에 저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혁신당에서 반대를 했으면 네네. 여당 내 이탈표가 더 된다는 얘기죠. 더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개혁신당 지금 몇 명이죠? 개혁신당 의원 3명이지 않습니까? 이준석 의원, 천하람 의원, 그다음에 그 여자 이주영 의원. 네네. 그렇게 되면은 혹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개혁신당이 반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개혁신당 3명이 모두 다 반대를 했다면 국민의힘에서 7표가 이탈표가 나왔다? 그러면 한 표만 더 나오게 되면은 이제 까딱까딱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전략을 바꿔가지고 굉장히 좀 온건한 그러한 그 법안을 낸다. 그럼 장담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전 드는 게 왜냐하면 이소부화에도 나와 있듯이 나그네의 그 외투를 벗기는 것은 강풍과 비바람이 아니었잖아요. 네네. 햇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별법 중에서 그 특검법 중에서 예컨대 도이치모터스 부분만 요것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과연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만한 명분이 있을까?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좋다 그러면은 대법원장이 선임하는 그런 특검으로만 하겠다라고 하면 과연 이걸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은 들고요. 야, 여기서 상황이 더 재밌어지면 개혁신당 의원들이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했다. 네네. 그러면 여당 내에서 4표가 아니라 뭐 6표, 7표 이탈표가 나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계속 맞서고 있고 영부인은 도저히 나는 그 사과할 수 없다 이런 포지션을 갖다 계속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예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네네. 한 대표가 여러 차례 이건 부결시켜야 된다. 뭐 유난 갈등 이런 거 차치하고 이 법안은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강조했는데
근데 최소 이탈표 4명이에요. 개혁신당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면 한 대표가 부결을 호소해도 4에서 7표는 이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자체적으로 소위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들 어제 모임도 있었지만 확인해본 바로는 거기서는 이탈표가 없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립지대나 뭐 이런 지대에서 적어도 4표가 이탈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친한계에서는 이탈표 안 나왔대요? 네네.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뭐 당내의 부담감 상황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네네. 이것이 어떻게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될지가 사실 고민거리이고요. 특히 용산의 태도가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면 민주당은 저런 공세를 계속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뭐 김건희 국감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지금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설특검법까지 같이 추진을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고민을 좀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리고 용산도 정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인지 좀 이 지금 당과 일정 정도의 불협화음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긴밀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당론으로 반대의 표를 던졌다면 찬성한 4표 말고 기권을 던졌을 누군가가 그냥 모르겠다 하고 기권을 던진 게 아니라 굉장히 저거 무서운 기권표 같아요. 이번은 내가 기권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시환 의원님. 지금 뭐 기권하고 지금 뭐 무효표가 하나는 백지 상태로 냈다는 것이고 하나는 그 길게 가짜를 길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경고성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예. 지금 뭐 개혁신당을 빼고도 2표는 찬성으로 넘어간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혹시라도 부결표를 던졌다라면 국민의힘에서 5표가 찬성이 나온 거고 기권하고 부결 무효표까지 합치면 7표가 그렇죠. 이탈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용산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국민들의 민심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녹취록 사건이나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것이 오히려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리스크로 지금 온통 뒤덮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보수 언론조차도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사설과 논평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이제 원외당협 협의회 연찬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초유의 이탈표가 나온 상황, 다음번엔 부결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 한 대표 주변 인사들은 여사의 최소한의 사과라도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묵묵부답인 그런 상태입니다. 자, 조균 변호사님, 야당에서는 한 번 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대통령실에서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영부인의 사과를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받아들여서 어떤 형식이든 사과를 한다 한들 지금 그게 어떤 민심을 변화시키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는 이미 어떤 여론이나 민심을 바꾸는 어떤 변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골든타임이 지났다. 그렇죠. 보십시오. 사과할 의사가 있다. 디올백 관련된 이 얘기가 2월부터 사실 여권 내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었고 그런 의사가 갖고 있다는 내용까지 비공개 메시지까지 다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진심으로 이게 문제가 있고 내가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뭐 정치적으로는 뭐든 책임지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까의 카드로서 사과라는 카드만 쥐고 이거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 이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뻔히 아시는데 이 지점에서 사과라는 형식으로 입장 표명을 한다 한들 그걸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디올백 문제, 도이치 주가 조작 문제, 지금 도이치 주가 조작 문제도 금주중에 조만간 불기소 처분을 할 거라는 지금 얘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책임,
수사를 받겠다든지 아니면 공개 활동을 자제하겠다든지 어떤 아주 구체적인 다른 액션까지 동반되지 않고 그래 사과는 할게. 이걸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 사과해 줄게.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 얘기를 여권 내에서 어떤 식으로 하든 그런 요구를 한다 한들 그거에 더해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문제가 된 여러 가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국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여한다는 여러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어떤 다른 방법까지를 제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까지 되지 않고 단순히 사과하느냐 마느냐의 논란으로 가다가 결국 받아서 사과를 한다 한들 그건 지금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한 번 더 영부인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면 지금은 최소 4표지만 그때는 여당 내에서 몇 표가 나올지 모른다. 오늘 여야의 출연자들 모두 다 같은 예상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